4월 초에 윤당성이 총리를 발표하겠다고 지금 오늘 네. 이달 밝혔잖아요. 네. 김한길, 박주선, 박용만, 한덕수 많은 인물들 얘기가 나오는데 이분들은 어떻게 해서 거론이 되는 겁니까? 근데 누구냐 도대체? 문재인, 윤석열 두 분 만남에 이 김부겸 총리가 상당히 역할을 한 거 아니냐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김부겸 총리가 26일 날 윤당선을 만나서 식사를 했다고 하죠, 저녁을. 네. 뭔가 왜 만나서 뭘 얘기했을까 상당히 좀 관심이 가긴 가요. 근데 저는 뭐 지금 이제 일단 윤 당선인이 김부겸 총리하고 개인적으로 상당히 친하다라는 건 인정을 했잖아요. 네, 그렇죠. 대학 그때 때부터 이제 알고 있으니까. 유임설 얘기 나왔을 때부터. 네. 근데 뭐 이제 유임으로 갈 것 같지는 않고요. 네. 근데 이제 저는 김부겸 총리는 이제 뭐 여러 가지 김부겸 총리를 평가하는 여러 가지 이제 시각들이 있겠지만 제가 이제 개인적으로 좀 경험한 바로는 어쨌든 이분은 뭐라고 해야 되나 인화, 화합 네. 이런 쪽에는 굉장히 특장점이 있는 그렇죠. 분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민주당 내부에서 여러 가지 분열상이 일어났을 때도 중재하는 역할을 많이 하셨던 분이고 네. 근데 이번에도 어떻게 보면은 이제 본인이 당선인도 잘 알고 그다음에 현 정권의 총리이고 하니까 사실은 만나봤자 이 쟁점들이 굉장히 팽팽하기 때문에 네. 그리고 또 지금 현재 문정권 인사들 청와대의 어떤 문 대통령을 비롯한 청와대 핵심 멤버들의 어떤 자존심, 네. 뭐 이런 오기, 뭐 이런 것들도 굉장히 강하기 때문에 쟁점들이 쉽게 합의가 되지 않을 거라는 거는 알지만 김부겸 총리가 아마 어쨌든 둘이서 뭔가 이렇게 좀 편안하게 푸근하게 만나는 모습만으로도 국민들이 정권 교체기에 가질 수 있는 불안감을 덜어줄 수 있을 것이다 라는 식으로 저는 설득을 하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윤당선인을 네, 그래서 네. 윤당선인이 오케이 하고 그렇죠. 받았다. 예. 뭐 이렇게 볼 수도 있겠네요. 네. 네. 그런데 지금 이제 총리 얘기가 나왔으니 말인데 지금 4월 초에 윤당선이 총리를 발표하겠다고 지금 오늘 네. 이달 밝혔잖아요. 네. 근데 누구냐 도대체? 그렇죠. 4월 초면 며칠 남지도 않았어요. 4월 1일은 아니라고 하고 글쎄요. 만우절이라서 안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4월 그래서 2일이나 지금 3일. 3일이면은 일요일. 네. 그러니까 토요일 날은 통상 발표를 안 하니까 네. 일요일 날 발표 가능성이 있는데 누가 가장 가능성이 있습니까? 누가 가장인지는 모르겠으나 어쨌든 안철수라는 이제 인물이 제일 핵심에 있는 건 맞는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이제 뭐 안철수가 뭐 주식 백지 신탁 문제 때문에 이 총리 후보군에서 그 부분을 안철수 인수위원장이 부담스러워해서 총리 후보군에서 제외됐다는 얘기도 있었지만 최근에 안 위원장을 비롯한 그 주변 인사들이 그거 아니다 전혀 문제 없다라는 입장을 공개적으로 밝히고 있는 상황이에요. 안 위원장 본인도 그렇게 얘기했나요? 저하고 통화를 할 때 뭐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공개적으로 말씀하신 것 같지는 않네요. 그러고 보니까. 예, 네, 네. 예. 근데 어쨌든 안철수라는 인물이 총리를 맡는다면 아마 사람들은 그냥 그한테 고개를 그냥 끄덕끄덕 할 것 같아요. 그냥 그렇죠. 굉장히 뭐랄까 순리에 가깝다고 할까? 뭐 네. 어차피 공동정부를 하기로 했었으니까. 네. 그리고 안 위원장이 뭐 어쨌든 이 미래 먹거리라든가 과학이라든가 코로나라든가 이런 분야에서는 또 상당히 네. 전문성을 갖고 있는 분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어느 정도 인정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정말로 이제 안랩이라는 주식 그게 정말 쟁점이긴 한데 정말 제가 들었는데 안철수 위원장 그리고 부인인 김기경 여사도 그 안랩에 대한 애정이 그렇게 애착이 강하대요. 그래서 그거를 쉽게 포기하기가 힘들지 않느냐 이런 얘기도 하는데 포기할 수 있다 없다 어떻게 보세요? 포기할 수도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정치인 국민을 위해서, 네. 민생을 위해서 본인이 총리 네. 역할을 해야 한다면 네. 또 어쨌든 공동 정부인데 네. 그 안철수 위원장이 인수위원장만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뭐 당 대표로 가는 방법도 있겠죠. 그렇지만은 국민들은 이제 대선 과정에서 안철수가 실제 민생 행정에서 뭔가 역할을 해주기를 기대하면서 한 표를 찍은 사람들도 상당히 많을 거란 말이에요. 네. 그래서 저는 뭐 지금 안철수 위원장에 대해서 이 합당 이후에 당 대표 또는 총리 두 가지 중에 하나를 할 것이다라고 네. 얘기를 하면서 그래도 부담이 덜한 이렇게 주식 백지 신탁이나 이런 것 네. 때문에 당 대표 쪽 얘기를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이 부분도 간단치가 않거든요. 네. 이준석 대표가 순순히 그 이제 글쎄요. 합당 전당대회에서 당 대표를 새로 뽑는 과정을 받아들일 것 같지도 않고 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안 대표가 본인의 존재감을 과시하면서 자기의 특장점을 살릴 수 있는 일을 하려면 총리로 가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하고 네. 그러려면 뭐 좀 결단을 해야죠. 근데 이제 안 위원장 말고 다른 분들도 이름이 좀 나와요. 이게 보면 이제 김한길, 그다음에 이 뭐 박주선, 그다음에 박용만, 그다음에 한덕수, 뭐 많은 인물들 얘기가 나오는데 이분들은 어떻게 해서 거론이 되는 겁니까? 한덕수 그 전 총리 하셨죠 한번. 네. 근데 한덕수 전 총리 같은 경우에는 이제 특히 김은혜 대변인이 당선인 대변인이 경제 원팀 기조의 총리 얘기를 하면서 아, 예. 경제. 그분이 경제 전문가죠. 그렇죠. 네. 근데 이제 그렇게 되면은 경제부총리가 있는데 이게 총리도 그 경제 전문가면 옥상옥이 되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얘기도 있고 그다음에 총리를 또 한 번 하셨던 분인데다가 근데 아마 당선인이 이분을 좋아하시나 보죠? 좋아하신다고 그러더라고요. 개인적으로 뭐 좀 좋아하신다고 하더라고요. 그거는 이제 다들 네. 얘기를 하는 것이고 음. 그래서 뭐 한덕수 전 총리 얘기도 나오고 그다음에 이제 저는 뭐 권영세 지금 부위원장이 할 가능성은 그렇게 높지는 않아 보이는데 그래서 현역 그거는 의원이잖아요. 현역 의원이라 예. 물론 현역 의원도 총리를 할 수 있지만 네. 또 측근 느낌도 들고 그러니까요. 예. 그래서 이 박용만 이분도 또 경제인 출신인데 그러니까요. 이분은 또 왜 나오나 또 이런 생각이 들어요. 갑자기. 국회 많이 왔다 갔다 하셨잖아요. 아니 물론 그렇죠. 저도 국회에서 많이 봤는데 이분이 정치에 관심 있다는 건 저희도 알긴 네. 알지만 또 이분이 또 사실 여권하고도 현재 여권하고도 친했어요. 그렇죠. 이분도 그렇고 SK도 그렇고 현재 여권하고 친하던 분들이 정권이 바뀌어도 계속 뭐 네. 친밀도를 유지하고 있는 것 같은데 네. 뭐 어쨌든 안철수가 아니라면 이제 네. 의외로 이제 의외가 아니죠. 워낙 윤 당선인이 지금 현재 막 그 가장 힘주어서 행보를 하고 있는 것들이 이제 경제 단체장들 만나고 그렇죠. 오늘도 무역협회를 찾아갔잖아요. 그다음에 이제 이 성장 중심의 어떤 시장 경제 네. 이런 부분들을 계속 강조를 하고 있기 때문에 본인의 어떤 그런 주안점을 이제 강조하기 위해서 총리를 진짜 뭐 이 경제 라인하고 원팀이 될 수 있는 뭐 그런 사람을 앉힐 수 있겠다라는 옛날에 생각이 그 듭니다. 비즈니스 프렌들리 그렇죠. 또는 경제 중심 네. 그게 이명박 정부의 그게 좀 네. 생각이 나긴 하네요. 자 그리고 이제 검찰 문제로 가보면 지금 그 산업부 블랙리스트 수사가 갑자기 시작돼갖고 지금 이게 어디로 불똥이 튀냐? 또 산업부 블랙리스트 하다 보면 청와대로 불똥이 튀지 않느냐 이런 얘기들이 막 나오는데 그래서 이 임종석, 조국 이런 사람들한테 다시 한번 칼날이 겨눠지는 거 아니냐 얘기도 나오고 하는데 그러니까 이 박범계 장관이 뭐 검찰 참 빠르네 하면서 수사지휘권 절대 포기 못한다 이러고 하고 있는데 네. 지금 어떻게 될까요 이게? 뭐 그냥 계속 법과 원칙에 따라 수사를 하겠죠 검찰이. 그러면 정말 청와대를 또 건들 수도 있는데 네. 블랙리스트권으로. 뭐 어쨌든 이제는 이제 검찰이 정치적으로 그래서는 안 되지만 그동안 정치적으로 주저했던 부분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네. 근데 그럴 이유도 없어졌고 환경부 블랙리스트 사건이 네. 어떻게 보면 확실한 선례가 되고 있잖아요. 그렇죠. 판례조차도. 장관도 구속됐죠. 청와대 예. 비서관도 처벌받았죠. 근데 그 위로 안 올라가서 딱 거기서 끊어버렸고 그렇죠. 그때 법원에서 어떻게 이게 청와대 비서관 한 명의 그걸로 됐겠냐라고까지 했던 건이에요. 어쨌든 이제 그거 자체가 정권이 바뀌면서 이제 산하 기관이나 네. 뭐 이런 곳에 이 뭐 사장이나 뭐 임원들을 나가라고 하는 것 자체 이제 이런 행위가 이제 불법이 될 수 있다라는 것을 그것 때문에 청와대 네. 비서실장 박근혜 때 비서실장 수석들 줄줄이 다 깜빵 갔잖아요. 그러니까요. 근데 그때는 적폐고 네. 지금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그렇죠. 어쨌든 이제 이 산업부 블랙리스트는 이제 검찰이 좀 속도 조절을 하거나 약간 이제 이 좀 빠져 있었던 사건인데 네, 이제 눈치 정권 보다가 교체를 하지 맞아서 말라니까 안 했던 그렇죠. 거죠. 네. 이제 속도를 확 내는 거죠. 뭐 아니 줄을 좀 바꾼 것 같아요. 김호수 검찰총장이 생각을 바꾼 건가요? 좀 그런 기미가 좀 보이지 않습니까? 아하. 네. 검찰 수사지휘권 문제 수사지휘권 관련해서도 윤당선인 쪽으로 딱 쪽으로 썼어요. 이제 줄을 쓰고 뭐 네. 하는 걸 보면 굉장히 처세에 능하신 분이 아닌가. 아하. 이제 라는 바람이 생각이 어디로 듭니다. 부는지 아는 네. 건가요? 네. 네. 근데 그러면 여기서 이제 좀 더 파생해 보면 대장동 수사 지금 사람들이 가장 궁금해했던 지금 사실상 중단돼 있는 대장동 수사는 정말 재개가 될까요? 이거 굉장히 이제 민감한 문제인데 저는 할 것 같은데요. 한다. 네.
그것도 문재인 임기 안에서 아 그건 잘 모르겠어요. 그건 조금 네. 이제 이 정권 이제 취임을 윤 당선인이 취임을 하고 나서 할 확률이 더 높다고는 생각을 하는데 근데 김호수 총장 입장에서는 어쨌든 윤 당선인 옆에 서려면 먼저 시작해야 되지 않아요? 근데 또 처세에 능하신 것으로 보이는데 네. 어쨌든 또 이 국회 172석의 민주당의 어떤 네. 좀 신경도 좀 쓰이실 거고 네. 뭐 그래서 그렇게 또 이 처세의 달인이다라는 평가를 들려면 너무 또 이 바람이 바뀌었다고 기민하게 움직이면 안 됩니다. 너무 빨리 움직이면 안 그렇죠. 된다. 네, 천천히 네. 보일 듯 말 듯. 그렇죠. 네, 참. 뭐 하여튼 김호수 총장이 어떻게 가는지 상당히 궁금해요. 이분이 뭐 이렇게 대가 센 분은 아니니까 근데 사실 눈치는 굉장히 빠른 분 같고. 그렇죠. 네. 그리고 이제 이런 움직임이 보이니까 이제 더불어민주당이 가만 안 있겠다 하면서 검수완박 다시 꺼내 들었는데 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아예 없애버리겠다. 너희는 공소 유지나 해라. 네. 그다음에 구속 여부나 판정하고 네. 뭐 이런 건데 이게 사실은 이 문재인 정부에 혹시 있을 비리, 그다음에 이재명 후보 비리 이런 거를 검찰이 건들지 마라. 아예 너희들은 빠져라 이런 얘기잖아요 지금. 그렇죠. 근데 이거 좀 너무 심한 거 아니에요? 심하죠. 이거 이제 자기들의 이제 생존이 걸려 있으니까 갑자기 또 검수완박을 글쎄요. 꺼내들었는데 검수완박 때문에 사실은 정권 교체가 된 거라고도 볼 수 있거든요. 아, 네. 이 민주당이 무리하게 중대범죄수사청인지 뭔지 이런 것까지 그렇죠. 만들면서 그래서 검찰 가뜩이나 이제 축소시켜놨던 검찰의 수사권을 다 완전히 뺏어가려고 했죠. 이 5가지로만 그 5가지 범위로만 축소를 해놨었잖아요. 그것까지 다 뺏으려고 하면서 윤 당시 검찰총장이 사퇴하는 계기가 그렇죠. 됐고 옷을 벗어버렸죠. 그냥. 그때 이제 윤 총장이 유명한 말을 했죠. 부패 완판이라고. 그렇죠, 부패. 검찰 수사권을 완전히 박탈하면 부패가 완전히 판을 치게 된다. 응. 말을 참 그때 잘 만들었던 것 같아요. 네. 하여튼 그게 국민들한테 뇌리 딱 박힌 거예요. 그러면서 그 순간에 뭐 그 전에도 주목을 받았었지만 조국 수사 등으로 그러면서 윤 총장이 어떻게 보면 정치인으로서의 어떤 포텐이 그때 터졌다고 봐야겠죠. 그렇죠. 근데 지금 그때 그렇게 해서 역풍을 맞은 지금 민주당이 또 지도부 좀 바뀌면서 계속 이거 검수완박하라고 압력이 들어가고 하니까 뭔가 카드를 슬금슬금 쥐었다 폈다 하는 것 같은데 정말 숫자로 밀어붙일까요? 아니면은 그러다가 말까요? 근데 이건 이제 여론의 영향을 받겠죠. 네. 검수완박에 대해서는 국민들이 절대 다수가 사실은 그 당시에는 반발했기 때문에 윤 전 총장이 이렇게 대통령까지 될 수 있었던 것인데 윤 당선인이. 근데 지금은 이제 뭐 저는 여전히 여론은 민주당의 이런 이 자기들의 어떤 정파적 목적을 위한 이런 입법에 대해서 굉장히 이제 반발을 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지금 문제는 민주당 입장에서는 이게 생존이 걸린 문제예요. 네. 그러니까 지금 지나간 문정권도 마찬가지고 지나가는 그다음에 현재 민주당의 권력은 대선에서 지긴 했지만 박빙으로 지면서 이재명 전 후보와 그 관련된 사람들이 지금 이제 어떻게 보면 당의 주류가 된 상황이잖아요. 이 사람들 입장에서는 대장동 사건에 대해서 검찰이 제대로 수사를 해서 여러 가지 실체가 더 밝혀진다면 상당히 부담이 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는 그래서 검수완박을 한다? 그래서 뭐 저는 상당히 한번 지금 약간 제스처 같긴 하지만 상당히 이 로드맵은 짜고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아, 그렇군요. 그리고 또 하나의 법안이 있는데 이거는 본부장 특검, 참 이름도 잘 지어내는데 윤석열 후보의 본인, 부인, 장모의 비리를 파헤치는 특검을 하겠다. 야, 이게 물론 옛날에 이명박 당선인에 대해서 특검이 있었어요. 근데 그거는 워낙 BBK라는 막 1년 가까운 논란이 있었던 그리고 그 핵심 장본인이었고 그래서 특검을 한 적이 있지만 이게 당선한 사람을 바로 수사하겠다고 사실 본부장 비리란 게 장모는 사실 또 재판에서 무죄까지 나왔잖아요. 말도 안 되는. 그러니까 거죠. 본인은 뭔 비리인지도 모르겠어. 본인의 비리가 뭔지도 모르겠는데. 아니 본인의 비리가 그 대장동 관련해가지고 아니 대장동이 어떻게 윤석열 게이트가 되는지 전 도대체 아직 이해가 안 되는데 그 대장동 일당 중에 일부가 이제 부산저축은행 사건 관련해가지고 뭐 이제 그때 약간 이제 그때 돈을 좀 마련을 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때 그 수사가 뭔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는데 그 과정에서 윤 당선인이
뭐 이제 수사팀의 일원이었다. 뭐 네. 이런 거잖아요. 말하자면 그러니까요. 정말 갖다 사실- 붙여도 10년 전의 일이고. 그러니까요. 그때 대장동이 뭔지도 사람 아무도 몰랐어요. 그러니까 근데 이걸 윤석열 특검을 장관이 하겠다는 거예요. 지금 말이 그걸 됩니까? 알긴 하겠어요. 그냥. 그러니까요. 부산저축은행 하다가 그런 그렇죠. 놈이 나왔다. 근데 야 이건 반개니까 일단 냅두고 이렇게 갔겠죠. 그러니까 이제 검수완박은 그래도 민주당이 실제로 로드맵이나 어떤 액션 플랜을 좀 짜고 있을 가능성이 좀 있다고 생각하지만 이 본부장 특검은 전 그야말로 정치적인 그냥 쇼다. 그렇죠. 쇼 같죠. 예. 근데 이런 게 이제 사람들이 볼 때는 야 이제 애들 너무 하는 거 아니야? 정말 대선 불복 아니야? 이런 느낌도 줄 거고 지방선거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 해서 민주당도 아마 굉장히 그것 때문에 고심할 것 같아요. 너무 대선 불복 쪽으로 가서 너무 무리하게 밀어붙이다가 지방선거 지는 거 아니냐. 원래 대선에서 지면 이런 거 못 하는데 네. 지금 이분들이 왜 이러느냐? 일단 0.73%포인트 차이로 박빙으로 진 상황에서 네. 윤 당선인의 지지율이 역대 당선인하고 비교하면 최저요. 너무 낮죠. 46%는 처음 봐요. 저도 당선인 지지율로. 문 대통령, 그러니까 대통령실의 용산 이전도 이제 저는 그 취지는 매우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청와대라는 구중궁궐에서 네, 나오겠다는 거. 나오겠다는 취지는 좋은데. 근데 그 윤 당선인이 그 일을 진행하는 방식, 이게 네.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국민들 의견을 수렴하고 내부에서도 뭔가 좀 여러 가지 절차를 거치는 그것보다는 일단 목표가 정해졌으니 네. 저기로 진격해야 된다. 네. 이런 스타일이 국민들한테 좀 부담을 주는 것 같아요. 그렇죠. 뭔가 군사작전이라도 밀어붙이는 그러니까. 느낌을 준다는 거죠. 어쨌든 이제 그런 것들이 지금 민주당으로 하여금 이제 용기를 얻게 만드는 거죠. 아하. 그래서 이제 이 사람들이 또 다시 무리한 일을 벌이기 시작하는 아. 거예요. 이건 또 혹시 그 유인 작전 아닌가요? 그래서 들어와. 제가 봤을 때는 이게 결국에는 민주당이 이런 일을 또 그러니까 대선 패배로 이들을 이끌었던 그것을 대선 패배 직후 또 똑같은 일을 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이것이 결국에는 지방선거 때 또 다시 자신들의 발목을 잡을 가능성이 있다. 네, 그렇죠.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 거죠.